네, 자, 1번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레몬토님 어서 오시고요. 롱다리님, 그리고 하늘이님, 대박이다님, 나루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양평호수님, 장부자님, 야광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네, 광야님이죠. 네, 죄송합니다. 광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수익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리슨, 뚜시님, 김영구님, 스카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멋진 인생님도 어서 오세요. 네, 부엉이 사진이 눈에 띄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아프로님, 이케이님, 그다음에 브랜드뉴님, 스텔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후니맘님, 고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벌써 뭐 11월 10일 이제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하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들 한번 흐름을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왜 오늘 이걸 준비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TV 틀면은 뭐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윤석열 씨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 요쪽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최대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어제 지수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수는 어제 저녁에 남겨놨던 그 동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종목들 이쪽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상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KNH님도 오셨네요. 네, 네, 네. 마이크 소리 깨끗하게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깨끗하게, 그쵸? 네. 멋진 인생님 저기 스피커 하나 바꾸세요. 네. 네네. 마이크는 제일 좋은 걸로 2개나 예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고, 네,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 정치 테마주 얘기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드리죠. 오늘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윤석열 씨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수가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이긴 한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올랐죠. 코스닥 지수는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고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일단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치고 나가려면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그만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죠. 그죠? 약간 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수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도 약간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약간 애매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도 약간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백신 이것도 지금 또 애매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권도 애매하고 경제 쪽도 애매하고 주식시장도 약간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심리 요즘에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코로나도 약간 애매해요. 확진자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그죠? 좀 그렇죠. 솔직히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다 그런 걸 다 인정은 하지만 경제 쪽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좀 애매하실 겁니다. 코로나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마스크를 열심히 이제 쓰고 다니고 계시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건 없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애매합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개별주들은 별로 안 올라왔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매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애매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 번 했죠. 그죠? 네.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라고. 애매합니다. 시장 상황이 애매할 때는 테마주들이 순간적으로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테마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하려면 그래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공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매집한 종목을 이제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하늘에 날리는 연을 갖다가 직접 수제로, 그죠? 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근데 연을 날리러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와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가 올 것 같아요. 나가서 비 맞으면 끝이죠, 그죠?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지금 주시장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세력들이 테마주를 올리기에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수도 지금 애매하죠. 테마주를 올리기에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더 정체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대손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요? 지수가 애매하고 테마주가 가기 애매할 때 그때 가는 게 뭐다? 실적주일까요? 아니에요. 실적주가 아니라 대손주나 아니면은 품절주나 우선주가 많이 갑니다. 애매할 때. 근데 품절주하고 우선주들은 어때요? 이미 앞에서 한번 갔거든요. 누구요? 우선주들은. 올해 한번 크게 한번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우선주들이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아무튼 애매하니까 윤석열 관련주가 갔죠. 그쵸?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지지율 딱 1위 딱 나오니까 바로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윤석열 관련주가 다 간 게 아니라 누가 갔어요? 우선주. 덕성 우선주가 좀 세게 갔죠. 네. 이따가 이제 얘기를 쭉 해드리겠지만 우선주들 그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도 뭐가 심하냐면 양극화가 있어요. 양극화. 테마주를 하면서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양극화 현상이 이 테마주에도 있어요. 양극화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테마주에서 지금 양극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도 잘 가는 거는 계속 잘 가요. 안 가는 거는 계속 안 가요. 요즘에 그래요. 웃으면서 얘기하죠. 네, 이게 양극화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아니 대주산업은 윤석열 관련주라기보다 저기 세종시로 보셔야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양극화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무료 종목 진단 죄송하지만 안 해드립니다. 예,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네, 힘드신 건 알겠는데 무료 종목 진단은 안 해드립니다. 네, 무료 종목 추천도 안 하고 무료 종목 진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잘 듣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종목 진단 그냥 무료 종목 진단 받는 것보다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쭉 들으면 대충 나와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잘못 샀는지 잘 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종목 진단 해드리면 한 사람당 한 30초? 1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50분 가까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설명이 훨씬 나을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자, 보죠. 요즘에 그 TV를 트시면은 누구 얘기 많이 나오나요? 이소님 어서 오세요. 네. 누구 얘기 많이 나오죠? 대통령? 아니죠. 추미애 씨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분을. 자, 지금 사는 얘기를 자, 등에다가 등을 의자에 푹 기대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좀 재밌게 얘기 드릴게요. 요즘에 TV 틀면은 추미애 씨, 우리 어머니보다 추미애 씨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꾸 TV에 나오세요, 그분이. 네. 근데 이분이 누구를 막 괴롭히죠. 자,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무당파시건 보수 지지하시건 다 내려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하면은 그 새벽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술 먹고 댓글을 달아요. 네. 왼쪽에 계신 분들 중에 저 왼쪽에 있는 분들, 끝쪽에 있는 분들, 왼쪽이요. 네. 미리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네. 아무튼 TV를 틀면은 이제 추미애 씨 사진 얼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윤석열 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윤석열 관련주들을 일단 하나 보면 사연을 볼까요?
제가 이제 서현 같은 거 바닥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쵸? 서현. 네. 서현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아세요? 거래 터지기 전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맞죠? 못 믿겠다고요? 요날 요때쯤에 저기 녹화 방송 다 남겨져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는 녹화 방송을 안 지워요. 유료 회원 녹화 방송이건 무료 회원 녹화 방송이건 유튜브 방송이건 저는 녹화 방송 무조건 남겨요. 안 지워요. 정말 그 뭐 화질이나 뭐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우거나 아니면 뭡니까 그 서버가 좀 이상해서 뭐 강제로 지워지지 않는 한은 제가 지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남겨놓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8,000원 정도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1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80% 이상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잠깐만요. 네. 이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경고하는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상한가 나고 나서 많이 쫓아 들어갔었는데 무방에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이쯤에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한번 짚어드리는 건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선주들은 지금 누구께 많이 가냐면 윤석열 씨께 지금 많이 갑니다. 왜요? 간단해요. 윤석열 씨가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쵸? 윤석열 씨께 많이 가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홍정욱 씨 거라든지 뭐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홍정욱 씨 거라든지 이낙연 씨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씨 거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1위가 돼서요? 아니잖아요. 그때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도 했었고요. 윤석열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핍박을 받으면 된다 그랬었죠. 실제로 핍박을 받으니까 윤석열 관련주들이 잘 올라갔죠, 그죠? 근데 요즘에도 이분이 변함없이 핍박을 받고 계세요. 근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핍박을 받기는 받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뭐죠? 그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나름대로 반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시겠지만 과거와 좀 다르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지금도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지지율 1위라는 이제 이런 호재를 만났죠, 그죠? 그래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요번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주가가 여기서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잠시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여기 좀 장비 하나 좀 체크하느라고요. 제가 약간 말이 끊겼던 것 같은데 이건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집중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윤석열 씨가 지금 지지율 1위 올랐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대선주 얘기해 드릴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맨날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대선주 얘기할 때 차트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거 느끼셨나요? 우리 정의원들은 잘 아시는데 인터넷 방송이니까 뭘 띄워놓고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얼굴이 잘생겼으면 제 얼굴 옆에다 크게 띄워놓고 할 텐데 얼굴이 못난 관계로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뭐 얼굴은 이제 못 보여드리죠, 안 보여드리는데 사진이 걸려있지만 그죠? 네. 그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트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대선주는 차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띄워놓고는 있지만 차트 설명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가 바닥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갔다, 여기서 개인들이 물렸는데 많이 물렸다, 뭐 그런 얘기하죠.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요, 그 윤석열 관련주들이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분도 있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 여자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아니면 젊으신 분들도 있고 막 섞여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겁니다. 제가 경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대선주가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선주를 굳이 분류하자면 첫 번째, 여당이 파란색 쓰죠 요즘에? 파란색. 이게 여당이라고 칠게요. 여당 대선 후보. 네. 그 다음에 야당 대선 후보가 있겠죠. 야당은 그냥 편의상 빨간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을 야당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당에는 대선 후보가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이낙연 씨가 제일 앞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지금은 뭐 이재명 씨 좀 더 높을 때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등등이 있죠. 그렇죠? 야당은요, 이렇다 할 뿐이 없어요. 황교안 씨도 좀 정리되셨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 사람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진짜 이름을 여기다가 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홍정욱 씨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황교안 씨가 끝난 건 아니니까 황교안 씨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씨, 네. 호불호가 갈리는 좀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다 넣어볼게요. 네.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안철수 씨, 네. 뭐 이렇게 기타 등등등등 있겠죠. 여기에 뭐 유승민 씨도 있고 뭐 오세훈 씨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쭉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오랜 세월 대선주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지율 1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지지율 1위 딱 하죠? 압도적인 차이로 지지율 1위를 하는 순간 그 사람 대선주들은 거의 꼭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이낙연 씨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가 고점이었을걸요? 이재명 씨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가 고점이었을걸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자,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당 관련주가 많이 갈까요? 아니면 야당 관련주가 많이 갈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여당 관련주가 당연히 많이 갑니다. 옛날에 보수에서 정권 잡고 있을 때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쪽이 보수가 여당일 때는요, 여당 대선 후보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많이 갑니다. 같은 정권이니까, 같은 정당이니까 편안하게 잘 갑니다. 야당 관련주는 눈치를 보면서 갑니다. 원래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냐면 우리나라 정치 특성상 네, 여당, 야당 선거를 치르면 항상 누구한테 선거를 이기고 지느냐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요 가운데 있는 우리 무당파 이분들한테 달려있죠. 이분들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누가 이기느냐, 이 승패가 좌우되죠. 그렇죠? 네. 대선주 얘기한다더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차트 백날 보세요. 이런 거 안 나오지. 훈이님은 좀 가만히 좀 잘 들어보세요. 네. 그만 쓰시고. 네. 실력을 늘리시려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채팅 그만하시고. 아셨죠? 네. 대선주 제일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무당파죠? 네. 그러면 대선주 중에서 대선 후보가 총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1번 여당, 2번 야당, 3번째 무당파, 즉 우린 그거를 중도라고 부르죠. 1, 2, 3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갈까요? 3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1번 좋아하십니다. 1번. 1번. 무조건 그냥 끝까지 가져간대요. 이낙연 씨 지지율이 1위일 때는요, 다 이낙연 씨 거 들고서 간대요. 이낙연 씨가 지지율 1위 하실 때 저희 방에 전라도 지역 대부분의 지역 분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방에는 뭐 경상도, 경기도, 뭐 서울, 뭐 강원도, 충청도 다 이렇게 두루두루 계신데 나 그렇게 전라도 지역 분들이 저희 방에 많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이낙연 씨 때 순천, 뭐 여수, 구례, 뭐 하여튼 다 들어오셨어요. 하여튼 전주, 광주 빠진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 익산 다 들어오셨어요. 네. 이낙연 씨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이재명 쪽으로 가니까 좀 그 현상이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제 그 이낙연 씨에 대한 그 관심이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죠? 네. 또 같은 동양분이니까 더 이제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여당 관련주가 야당 관련주보다 많이 가긴 하지만 진짜 많이 가는 건 중간지대입니다. 무당파, 즉 중도 관련된 게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그 생각만 하시죠. 윤석열 관련주가 끝났나요? 더 갈까요? 저 이거 몰렸는데 저 종목 좀 봐주세요. 저 현금 있어서 그런데 이거 들어가도 될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샀는데 더 살까요? 말까요? 물 탈까요? 말까요? 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지금 살까요? 뭐 이런 것만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윤석열 씨가 지금 뭐 지지율 1위를 했는데 누구한테 표를 많이 받았느냐, 지지를 많이 받았느냐? 중도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정확히 짚어내셔야 돼요. 차트 백날 보세요. 이거 안 보이지. 윤석열 씨가 딱 1위 했다길래 제가 뭐부터 봤냐면 누구한테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나 그거부터 봤습니다. 60대 어르신들 제외하고 20대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답니다. 20대 청년층에서는 보통 50대, 60대를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서 뭐 꼰대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뭐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에서 윤석열 씨 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제 정권이 아무래도 이제 3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3년도 이쪽에서 4년 차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피로감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도 쪽에서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걸로 봤어요. 압도적이란 말은 뺄게요. 그냥 두루두루 아주 많이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도의 지지를 받으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있죠? 지속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었다 놓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저도 판검사분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엘리트층이거든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보니까 맞고만 있진 않는 것 같거든요.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검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싸우겠죠. 싸우는데 오래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요? 윤석열 씨한테 유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씨 지지율 1위로 만드는 게 추미애 씨다라는 뉴스가 어제, 오늘, 엊그제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오늘 무슨 만평 하나 보니까 뭐 대권 주자들이 그 추미애 씨한테 막 무릎 꿇고 빌면서 저도 한 대 때려주세요. 뭐 그런 만평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에 시끌벅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계속 올라간다는 그 표현보다는 계속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요? 중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초보분들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윤석열 씨 저러다가 잘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안 되겠다고 윤석열 씨를 만약에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관련주 그 다음날 점상한가 나올 것 같아요. 잘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윤석열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최고의 호재가 이분 잘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웃으시면서 편하게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한다. 3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뭐 비슷하지 않나요? 오히려 정말 그렇게 해임되거나 만약에 잘리면 윤석열 관련주는 그 다음날 점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 관두는 게 아니라 잘리면은요.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얘기예요. 어려운 상상 아니지 않습니까? 재밌죠? 주식 얼마든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차트만 보고 하시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아마 수직으로 솟구칠 수 있어요. 왜요? 동정 여론, 즉 언더독 효과라고 하죠. 언더독, 그죠? 네. 그런 것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율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진보건 보수건 민주당이건 옛날 새누리당이건 윤석열 씨가 다 그냥 다 양쪽 다 강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공정화 법 집행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그 포청천 기억하시죠 어르신들? 40대 이상만 아실 것 같은데 30대들은 모를 것 같아요. 포청천이라고 있습니다. 개작두 아시죠? 윤석열 씨가 딱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윤석열 씨 관련주들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차트를 무시하고 이거부터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30분 정도, 25분 이상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슬슬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윤석열 관련주가 양극화가 생겼습니다. 양극화. 무슨 얘기냐? 서현이 그 앞에서 6월달, 7월달에 윤석열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때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서현이었어요. 이름 예쁘죠? 서현. 그죠? 이번에도 보시면 상한가를 치면서 좀 나오긴 했는데 앞고점을 조금 돌파해줬지만 좀 버벅거리고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 8,000원 정도에서 15,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 100% 가까이 2배 상승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덕성우가 있거든요. 덕성 본주보다 우선주가 더 세는데 요거는 한 대충 10,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10,000원 정도에서 20,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요것도 2배 이상 올라왔다고 보면 돼요. 덕성우가 갔으니까 덕성 본주 있죠? 본주가 올라갔거든요. 요게 갔어요. 요거 말고 이제 후발주로 진도라는 종목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것도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덕성 이번에 잘 갔어요. 왜 그랬냐? 자, 근데 아무튼 덕성우 서현은 그래도 2배 가까이 또는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2배 정도씩. 근데 말이죠. 앞에서 그 윤석열 관련주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크래프트거든요. 아이크래프트는 살짝 들다가 말았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볼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익빈 뭐라고 하죠? 빈익빈 부익부 그죠?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가는 거는 막 2배씩 가는데 이거는 그냥 머리 들다가 말아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저희도 사놓은 게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대형 포장, 이것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뭐 이렇게 크게 간 적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조금,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이런 식이에요. 조금. 제가 자꾸 강조를 하죠. 네, 완전히 가는 것만 갖고 가는 것만 두세 개, 서너 개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극화지 뭐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궁금하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에 제가 가장 오늘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애매하다 그랬죠? 네, 애매하죠. 시장이 애매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주변 이렇게 개인들 보니까 그래요. 주식을 다시 해볼까 말까. 좀 들어가서 저 방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까 말까. 엄청나게 재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좀 망설여지시죠? 저 방에 진검승부방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한번 하고 싶은데 들어갈까? 될 것 같은데 왠지 선뜻 그죠? 네, 들어오고 싶은데 자꾸 망설여지시죠? 왜 그러시는데요? 뭔가 애매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뭔가 애매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애매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에 차 있으면 나중에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막 쫓아 들어와서 이제 개인들이 살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추경 매수로 따라 붙을 텐데 지금 개인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안 올리고 그 중에 몇 개만 그것도 남들이 다 아는 거 서현이랑 덕성 저 윤석열 관련주인지 다 압니다. 저 사람들 남들 다 아는 것만 몇 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제일테크노스 부흥 뛰어났죠 이거. 다 우리 방에서 했던 거예요 이거. 네, 예전에 앞에서 다 아는 거 남들이 다 아는 거 인터넷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거 있죠. 그것만 몇 개 딱 띄워놓고 가만히 있어요. 더 가지도 않아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이러는 이유는 시장이 애매해서 개인들이 안 따라붙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이 안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애매한 안개가 걷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제히 또 급등을 합니다. 누가 갈까요? 제일테크노스처럼 2배 올라온 게 갈까요? 제일테크노스도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걸 잘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렸는데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좀 그만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치매 와요. 진짜로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치매 오거나 맨날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다가 정신병 온다고요. 치매 오든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배 올라왔어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2배 아니에요? 대충 2배잖아요. 덕성 다시 보세요. 대충 2배잖아요. 덕성도 똑같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서현 대충 2배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길이가 똑같죠? 같이 지금 줄 맞춰서 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버벅거리면서. 그리고 참고로 서현은요 주린이 분들이 많이 물렸어요. 아셔야 돼요. 덕성이나 덕성우는 오늘쯤에 많이 물렸을 거고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저기 밑에 아이크래프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양극화인데 이 이유가 뭐다?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개만 땡기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윤석열 관련주가 또 급등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윤석열 씨 지지율이 현재 1위인데 그죠? 1위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0%를 넘어선다. 그럼 이거 지지율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씨하고 차이가 확 벌어진다. 아니면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층에서도 뭐 윤석열 씨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그걸 붙잡아서 뭐 테마주 올려버리겠죠. 그때 누가 많이 가겠어요? 참고로 지금 아이크래프트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들어 놓기 잘 만들어놨네요. 그죠?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테크노스가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아직 안 간 후발주자들이나 남들이
모르는 그런 윤석열 숨겨진 수혜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윤석열 관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중도고 중도층에서 표심을 많이 얻고 있고 그래서 오래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러다가 강제로 해임되거나 잘리시면 오히려 그게 주가를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됩니다. 저분이 버텨도 퇴임 안 하고 버텨도 대선주가 올라가겠죠. 계속 저분이 잘려도 올라가겠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잘려도 올라가죠. 안 잘리고 버티면서 중도층의 표를 계속해서 얻는 거죠. 포청천처럼. 네. 그러면은 이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호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사셔야 되겠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요. 안 나오는 거 사세요. 안 나오는 거. 네이버 검색어가 잘 안 나오는 거. 그걸 사시라고. 제가 오죽 기가 막히면 제가 이걸 미리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이게 지난주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 검색어 2위. 연관 검색어 서현 덕성. 제가 그러죠. 서현에 주린이들 많이 몰려있다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덕성도 많이 몰려있겠죠. 전체 연령 기준으로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렇죠? 후발주자 위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시장이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애매함은 금방 풀리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오늘 이 대장주급에서도 대장주라기보다 선발주자급에서도 양극화가 나온 거죠. 서현은 마이너스 10% 음봉으로 끝났는데 덕선은 상한가 찍고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덕선 5가 여기서도 양극화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덕선 5는 말 그대로 우선주죠.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세력이 맘만 먹으면 하루 이틀 2, 3일 안에도 매집이 가능합니다. 저렇게 쉽게 가는 거죠. 덕성은 따라가는 거고 같은 회사니까 본주 우선주 차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차트에다만 선국 가시면 답 안 나옵니다. 제가 차트 선 안 긋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서울시장 얘기 드릴게요.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지금 아직 안 정해졌죠. 뭐 여당에서는 누가 나올 것 같다 얘기가 하마평은 있지만 아직 안 정해졌죠. 후보군들도 압축이 별로 안 됐거든요. 야당은요. 야당은 더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안철수 씨 뭐 서울시장 안 나온다. 뭐 그 정도 얘기,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지금 여당 야당 다 후보가 압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별로 크게 움직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틈새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뭐 특별하게 그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전쟁 같은 뭐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내년 4월달에 반드시 열리겠죠, 그죠? 그러면 정해진 스케줄대로 여당과 야당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 나경원 씨 있죠? 나경원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나경원 씨 국회의원에서 낙선했는데 자꾸 여당에서 자꾸 나경원 씨 고발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저기 또 못 나오게 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선을 했는데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진짜.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경원 씨를 편드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뭔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이제 코로나 기사라든지 다른 거에 가려서 못 보고 계신 건데 서울시장 후보가 아무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서로 압축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대선주는 구분하기 나름인데 여당 관련주, 야당 관련주, 아까 중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대선주에서는 크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인맥주와 정책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맥주하고 정책주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장 후보군이 아직 압축이 안 됐죠. 하지만 조만간에 압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민주당 쪽에서 누가 이렇게 경쟁을 할까? 보통 서울시장을 단독으로 이제 추대하진 않고
당에서 이제 최소한 두세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죠. 밴드웨건.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막 서로 욕도 하고 네거티브도 하면서 막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어가지고 경선을 치르죠. 그렇죠? 경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게 후보군이 압수되는 거거든요. 네. 곧 이제 만약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면 뭐가 가겠어요? 인맥주가 가겠죠. 정책적 인맥주 중에 누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하면 인맥주가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자 후보가 정해지죠. 그 다음부터 뭐가 갈까요? 탑 나왔잖아요. 정책주가 가겠죠. 지금이 11월 달이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뭐 하죠? 내년에 예산 어떻게 쓸 건지 그거 다 세워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그 법안 세우고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맨날 싸우잖아요. 네? 서로 더 하려고. TV에서 많이 보셨죠? 12월 달에 합니다. 자, 근데 큰 선거가 껴있죠.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내년에 내후년에 이제 대선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권이라는 게 권력을 계속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 정권의 정치의 속성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예산이 이제 서요. 시기가 딱 맞물리잖아요. 지금 뭐 하겠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따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써야죠. 어디 쪽에? 어디 쪽에? 네. 부동산. 저번에 부동산 얘기 한번 쓱 하고 지나갔더니 막 되게 관심들 가지시던데 네. 부동산 쪽이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SOC, 기타 등등등.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방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방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방 종목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방 종목도 노출되는 거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네. 얘기를 상세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힌트는 드렸어요. 그쪽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저를 서울시장, 부산시장으로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30분 거리 안에 공항 하나 지어드릴게요. 정부에서 그러면 같이 밀어주겠죠. 여당 쪽은. 그 예산이 언제 쓰겠어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심의하고, 그죠? 제출하고 심의하고 통과되고 나중에 예산 집행되고 그게 언제예요?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 4월 달까지 법안 올리고, 그러니까 심의 계획서 올리고 심의하고 통과하고 결정 났다 이제 어떻게 집행할 거다 계획서 내고 쓰고 하잖아요. 그게 11월 달부터 내년 초까지 간다고요. 언제까지요? 대충 그냥 벚꽃 필 때까지. 그게 언젠데요? 선거 4월 달이잖아요. 대충 견적 나오시죠? 제가 대선주를 왜 자꾸 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대선주는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아우 선생님 겨울에 코로나 터지면 어떡해요? 작년에 코로나 터져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요번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작년 올해군요. 올해 1월달, 2월달에 4월달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대선주가 크게 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3월달에 대폭락했으니까. 한번 겪어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아무리 세게 터져도 무시하고 대선주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맞지 않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도 좋아요. 그죠? 바이오주도 좀 하시고 다 좋아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 다 하셔도 돼요. 근데 포트에 대선주를 꼭 넣어놓으시라고요. 대선주 가지고 수익을 제일 못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얘기 드릴까요? 대선주 가지고 대선주를 똑같은 대선주를 공략하는데 수익 안 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옛날 스타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그분 수익 절대로 안 납니다. 대선주는요 매번마다 그 패턴이 바뀝니다. 확실하게 당선될 사람 하나만 가져가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돈 못 봅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분 계실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 기법이 안 먹혔는데 지금은 그 기법대로만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대선주 공략하신 분들 중에 손해 수익이 절대 안 되는 분들 두 번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11월, 12월 달부터 미리 사놔야 돼요. 조금 일찍이라도 사서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하루건 이틀이건 하루라도 먼저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핑핑 놀다가 지수가 조정 나올 것 같아서 미국이 폭락 나올 것 같아서 왠지 지금 사면 물릴까봐 그거 다 피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조정받기 싫은 거죠. 주식 들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수익은 내고 싶으니까 언제 사요? 선거 직전에. 정보도 다 급등하는 거 확인하고서 그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수익 죄송한데 절대로 안 납니다. 날 것 같죠? 안 납니다 진짜. 제가 지금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죠? 안 나요. 안 난다. 차라리 옛날 기법대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요. 근데 그 수익 난 거를 안 팔아서 이제 그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분들은 수익이 나긴 나거든요. 옛날 스타일로 하면은 수익 났는데 안 팔고서 아 그냥 뭐 들고 있으면 되겠지 하다가 수익이 다 사라져 버려요.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하시면요 수익 하나도 안 납니다. 오히려 물립니다. 비싼 가격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4월달 선거되기 전에 해 바뀌기 전에 국회에서 예산 올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놓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수익 내고 끝납니다. 유튜브 쪽에 지금 이렇게 글 쓰시는 거 보니까 본인들 생각들을 쭉 적으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대선주는요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선주를 잘하려면 정치적인 감각과 통찰력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랜 경험. 저는 이제 정치를 몰랐는데 대선주 하면서 정치를 배웠어요. 잘 아시는 분한테도 이제 조언을 많이 이제 들었고요. 주식하면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20대하고 30대 초반에 주식 전문가 말고 비전문가들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방송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바이오주 얘기나 뭐 다른 거 하실 때는 뭐 좀 들으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특히 20대하고 30대 초반 요분들이 대선주 얘기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그냥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정치가 아직 뭔지 몰라요. 아직 이 세상의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잖아요. 네. 20대 30대 뭐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30대 후반까지는 모르겠는데 30대 초반이나 20대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대선주를 잘 못해요. 죄송한데 잘 못해요. 왜요? 사회 경험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시간 지나면 잘하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본의 아니게 뭐 아까 미안하다고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 초반 대선주는 그분들이 얘기한 대선주는 잘 안 맞습니다. 왜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대선주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현재 그 바뀌는 거 있죠. 패턴이 자꾸 바뀌어요. 아까 제가 양극화라는 얘기하죠. 제가 대선주 설명하면서 양극화라는 표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대선주 저도 경험 많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이게 양극화가 심한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너무 심해요, 지금. 너무 심하네요. 근데 대충 어떻게 갈 거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결과는 거의 똑같거든요. 뭐냐면 목표까지 가는 건 똑같은데 그 과정이 막 다른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또 풀어서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벌써 9시 다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선주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기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맞는 것도 많으세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선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감각과 통찰력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윤석열 씨가 오히려 강제로 잘리면 점상한가 나올 것 같다. 웃으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대신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그랬거든요. 아까 서연을 다시 보죠. 제가 무방에서 여기 이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씨가 핍박받으면 많이 갈 거다. 저 그때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특히 무방위원들이 저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 줄 아세요?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핍박받는데 어떻게 가? 근데 실제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갔었어요. 요번에 그 소리 또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소리 했더니 또 반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신 전문가 맞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네. 뭐예요 이거? 제가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많이. 그리고 여당 거, 야당 것도 많이 가지만 가운데 있는 거, 중도가 많이 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10년 전에 안철수 씨께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그때는 중간이었거든요. 지금도 중간이긴 하시죠. 말씀을 어정쩡하게, 요즘에도 어정쩡하게 하시니까. 그때는 그분의 그 말투, 그 화법이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철수 씨 테마주만 한 200개, 300개 넘었어요. 그때 코스닥 종목이 총 1000개였는데 코스피, 특히 코스닥에 안철수 씨 테마주만 한 200개가 넘었다니까요. 한 5분의 1이 네? 안철수 씨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하고 대형주, 뭐 중대형주 빼면은 거의 다 안철수 테마주였을 정도였다니까요. 안철수 씨의 사모님하고 친한 사람이면 그것도 다 갔어요 그때. 그 정도로 종목들이 많이 갔다고. 왜요? 정 가운데였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본의 아니게 윤석열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씨가 보수 쪽인 것 같죠? 근데 보수 쪽에서는 김종인 씨가 한마디 했더군요. 여당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뭐예요?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지지율 조사해 보니까 딱 정 가운데 20대들이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태 2분위기로 쭉 가면 앞으로도 윤석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네이버에 많이 뜨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 못 내본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서울시장 있죠? 네, 서울시장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서울시장 쪽은 인물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부산시장 쪽은 부산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니까. 근데 부산 쪽은요 SOC 쪽을 많이 그쪽 관련 중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저 혼자만 얘기했더니 네, 약간 공허한데요? 잘 들리시죠? 듣고 계신 거죠? 네네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서울 쪽은 사람 위주로 보시고 부산 쪽은 SOC 쪽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더 얘기하면 우리 현대한테 혼나요. 네. 네. 이러다가 또 종목도 다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 네. 중요한 힌트예요. 네. 여태 그래왔어요. 네. 뭐가 할까요? 최근에 민주당의 김태년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뭐 때문에 승질을 버럭 냈거든요. 네.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를 빨리 채셨어야죠. 아 뭐야 우리 국회의원이 욕을 해. 그러지 말고요. 네.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아 벌써부터 그냥 열심히 하고 있구나. 서울 쪽에는 인물, 부산 쪽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힘 좀 내세요. 지금은 지수가 약간 애매해서 세력들이 약간 애매해서 종목들이 약간 옆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요거는 금방 끝납니다. 네. 요즘에 수익이 안 나서 답답하시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 중기, 대형주,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수익 내기 되게 어려우시죠? 큰맘 먹고 저기 미국 주식을 샀는데 그것도 안 가죠? 왜요?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애매함은 금방 끝납니다. 아주 짧은 터널을 하나 통과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끝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얕은 수를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여기에서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고 갖고 있는 종목을 교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태까지 잘 들고 버티시다가 여기서 손을 놔버리는 분이 있어요. 주식을 놓든지 아니면 정신을 놓는 분들이 있어요. 아 좀만 쉬어야지. 쉬지 마세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 잠드는 사람들 막 깨우지 않습니까? 잠들면 죽는다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아 좀 쉬어야지. 안 돼요. 지금은 이거 금방 끝나니까 애매한 거는 금방 끝나니까 지금 조정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약간 졸린 거죠. 약간 정체돼 있고 약간 답답하실 거예요. 수익이 잘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을 놓으셔도 안 되고 정신을 놓으셔도 안 돼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대선주건 다른 테마주들 쭉 한번 둘러보세요. 살 것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네. 대선주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대선주 얘기는 솔직히 우리 형들한테는 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포인트 딱 잡힐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